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5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언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이죠. 네,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사실 이 언론계에서는 연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미디어 스크랩에서 말씀드릴 첫 번째 소식,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들이 왜 자꾸 쉬지 않고 연휴에 만나서 뭔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대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휴일에 뭘 해야 몰래 하시거든요. 진짜예요. 사람들이 신경을 못 쓰니까. 예, 사연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미디어 스크랩으로 바로 넘어가야겠네요.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지금 요번 연휴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소식인데요. 연휴 첫날, 그러니까 5월 5일 제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연휴를 즐기며 푹 자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민언연이 돌마고 파케 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우리에게 히트를 치셨던 최건일 기자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차장님 그러면서 오늘 아무래도 방송법이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취재 중에 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침에 뭔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다가 네네네 그런 다음에 아직 기사 같은 건 아무것도 뜨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사람과 통화를 하고 언론노조하고도 소통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아주 긴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여러 가지 그 성명도 냈고요. 성명을 저희 언론노조하고 민언연 이렇게 뭐 몇 개 단체만 하면 의미가 좀 약해질 것 같아서 KM 정상화 시민행동을 함께 했던 많은 단체들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하다를 정말 수십 번 반복하면서 설명을 하고, 이게 쉬운 사안도 아니어가지고요.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긴급 성명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내일이라도 기자회견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오후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연대체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설명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거의 한 5시까지 제가 아침 점심을 못 먹고 막 계속 하루 종일 진짜 일을 했어요, 집에서. 막 나중엔 손이 떨려서 내가 왜 손이 떨리지 생각해 보니까 밥을 안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무산됐어요, 그날. 그러고 합의가 나니까 무산된 거죠, 합의가 무산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마음을 돌리고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그랬는데, 어제 저희가 또 기자회견을 했죠. 놀랍게도 이제 합의가 파기된 이유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폭행 사태로 인해서 때문에 너무 맥없이 내가 노력한 건 아무 의미도 없고 열심히 했는데. 자, 그래서 그 사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미디어 탈곡기를 많이 들으신 분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저희가 방송법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송법 중에서 지금 민주당의 당론인 박홍근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홍근 의원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상황이 너무 엄혹하기 때문에 만들었던 차악의 방송법이었어요. 그 방송법에는 KBS, MBC, EBS 이사를 여야가 나눠 먹게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이제 문구가 들어가는 그런 방송법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눠먹기 하고 있지만 지금은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 뿐 지금의 방송법은 87년 방송민주화 투쟁 89년에 그러니까 87년 60 이후에 방송민주화 투쟁이 굉장히 거세게 벌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좋은 방송법이 지금 방송법이에요. 지금 방송법에는 나름 그게 없잖아요. 그 여야의 나눠먹기라는 내용이 전혀 없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KBS, MBC 이사를. 그래서 나름 법은 좋았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여야가 그 자리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뭐 6대5 이런 식으로 나눠 먹었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것처럼 그 정치권에서는 자기네들은 무조건 나는 6, 너는 5 이런 식으로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또 여야가 딱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여소야대 다당제처럼 돼버린 지금처럼 이렇게 당이 많지 않은 나눠 먹기도 굉장히 지금 복잡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지금의 현실이 좀 달라졌죠. 그런 상황에서 박홍근 의원안을 저희가 반대하지 않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아닌데요. 그 민주당 안에 대해서 그거라도 해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법이 통과되면 당장 그날로 KBS, MBC 사장을 다시 뽑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 지금의 망가진 KM 정상화를 이루자라는 소망 때문에 KBS 노조, MBC 노조, 뭐 민원연, 언론노조 전부 그 법을 완전 적극적으로 밀지는 못하더라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촛불 전국 이후에 사실은 KM 정상화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었지 방송 국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추진해낸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인과 KBS, MBC에 있는 양심적인 언론인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만들어낸 지금의 그 최승호와 양승동 사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가 갑자기 느닷없이 방송법을 통과시키겠다. 박홍근 안을. 그런데 그 안에서 특히 기존의 법에서는 사장을 뽑을 때 3분의 2의 특별다수제를 적용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5분의 3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한마디로 혹해서 합의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그동안 늘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사장을 뽑을 때 무색무미 무취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야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약간의 듣보잡 같은 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의 최승호 사장 같은 분 절대 될 수 없고요. 그렇다고 과거의 그 고영주 사장 같은 사람도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누군지 모르겠어. 색깔을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기존과 그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 색깔이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해도 그게 어디냐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누구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고 무능한 사람이 되더라도 색깔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라고 하시겠지만 그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이 찍는 동의해 주는 사람이 사실상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이 법을 통과시키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법안 통과다라고 하면서 합의를 하지 말라고 민주당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 5월 5일 날 그렇게 한번 합의를 하려다가 무산됐고 그리고 5월 6일 날도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5월 7일 날 다시 또 11시에 합의를 하겠다고 만났습니다. 대표들이. 그런데 어제 무산된 이유는 조금 달랐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아예 방송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 합의가 안 되면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애초에 뭐 테이블에 방송법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막혀버렸더라고요. 논의가. 그래서 좀 자유한국당 때문에 어찌됐든 어제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그날 좀 비판을 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으로 긴급하게 글을 올렸죠. 그래서 민주당에게 항의 문자를 좀 보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러 병의 한 5분의 전화번호를 제가 공개를 하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또 민원연 페이스북으로도 공유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행태에 대해서 왜 민주당을 비판하냐.
이게 왜 민주당이 잘못한 거냐.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 특히 바른미래당 김동철 대표가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제가 전화번호를 쓸 때 맨 마지막에 김동철 원내대표한테도 해달라 바른미래당에 그러면서 이분한테는 다른 버전으로 항의를 하셔야 된다. 민주당과 결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썼어요. 그런데 그런 저가 쓴 글에 대해서 이런 행태가 적절하냐 뭐 민원연에게 실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써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글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고요. 우원식 대표 주장은 1000통을 받았다 문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는 1000통을 받았다고 말할 때 한 100통 받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긴 받았을 거예요. 많은 분들의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찌됐든 국민의 뜻을 좀 들은 거예요. 아, 이걸 그대로 처리하면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적극적인 문자 항의를 하신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원식 대표가 안 올리겠다. 이 법안에 이날 회의에서 테이블에 방송법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일단은 약속을 하셨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올리지 않겠다는 건데 여야 협상 테이블에.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회찬 그 대표가 원내대표 그 회의에 같이 들어갔는데 노회찬 대표도 지금 그러니까 정의당은 추예선 의원안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정의당에서도 당연히 이 법으로 통과되는 걸 반대해요. 그러니까 노회찬 대표도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노회찬 대표에게도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대요. 우원식 대표가 이거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반은 마음을 놓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장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올리면 그거를 반대하다가 결국은 합의 과정에서 방송법은 그냥 저 밑에 있는 지금 어떤 추경이나 정말 중요한 본인들이 생각한 물론 저는 그거 중요하다는 거 인정해요. 추경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사표도 있어요. 사표 문제. 네. 그리고 판문점 그 회담에 대한 비준 이런 모든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내용 때문에 그냥 이거는 너무 가벼운 문제라서 이거를 그냥 옵션으로 그냥 딸려가가지고 합의가 돼버릴 수도 있다. 그거는 아직 50대 50이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 뜻은 알겠다.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 뜻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민주당을 막 비판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이미 내놓은 그런 법안들이나 태도를 보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재론해라. 재논의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이 그냥 통과되는 것은 대통령의 뜻에도 맞지 않고요. 촛불 시민의 뜻에도 맞지 않고요. 민주당이 여태까지 했던 말과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그냥 통과시키게 된다면 정말 다른 게 너무 중요해서 방송법 그까짓 그거는 그냥 개혁이 되더라도 가자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인데 저는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보니까 방송법도 중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조르는 거죠. 민주당에 좀 항의해 주세요. 그러면 안 그러면 민주당이 이것을 흐지부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어떻게 보면 간청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현재 비판의 초점은 전부 다 사실은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은 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어찌됐든 보였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꼬드기고 있는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꼬드기고 있는 사람은 바른미래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은 방송법이고 뭐고 나는 지금 계속 그냥 정부를 그냥 이렇게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이런 태도고요. 그 틈바구니에서 자유한국당 갔다 민주당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요 방송법을 해서 자기네 TO 한 자리를 집어넣고 이사 TO를 집어넣고 그리고 사장선임에서 입김을 발휘하고 싶은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특히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금 광주 지역구 의원이더라고요. 국회의원. 근데 올해
그러니까 앞으로 재선이 과연 가능할까 광주에서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지금 뭐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는 평가들이 많아요. 바른미래당이 아무래도 이제 광주에서 될 것인가라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꼭 사람 인물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뭔가 실적을 내고 싶은 욕심. 근데 이 방송법이라도 통과시켜서 바른미래당이 어찌됐든 향후에 그 자리를 하나 확보한다는 것이 되게 의미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한대요.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이거에 헌신? 아무튼 필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날 저희가 어제 저희가 그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 일요일 노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했고 언론노조와 KBS, MBC 노조는 사실은 비상체제였기 때문에 3일 내내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내내 출근했어요. 민원연은 그래도 출근은 안 했잖아요. 저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요. 저는 윤창현 본부장, SBS 본부장이 발언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기업인데 우리 사장을 우리가 동의해야 뽑을 수 있다. 우리 이렇게까지 왔는데 어떻게 공영방송 KBS, MBC 사장을 정치권이 완전히 전적으로 나눠먹게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느냐. 약간 배부른 소리. 그렇게 너희들 참 너무. 근데 옳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너무 부러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이 논의가 말이 안 된다라는 공영방송이 생각을. 사기업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그렇죠. 와서 해준 거죠. 네. 지금 사기업도 주주 마음대로 못하고 다 네. 구성원들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공영방송이라는 데가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정당들 마음대로 사장을 뽑느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윤창현 본부장이 재밌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그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은 너희들이 합의했던 법이잖아 라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주장하는데 그러면 해방이 됐으면 반민족 행위하던 사람들 때려잡는 법을 만들어야지 해방됐는데 창시개명하자고 달려드는 꼴과 뭐가 다름이 있습니까? 이런 후한무치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이해 당사자라는 이유로 여기 있는 언론 관계자들과 일체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속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방송을 쥐락펴락해보겠다. 그러니까 해방이 됐으면 반민족 행위자를 잡아야 되는데 창씨개명하는 거에 합의했으니 계속 창씨개명해라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너무 시원한 거야 그 말이. 그래서 내 말이 그 말이야라고. 순식간에 자유한국당 집권기가 일제강점기가 되는 거의 그 수준이었죠. 사실 공영방송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방송법을 지금 계속 원내대표들이 만나기만 하면 이 얘기를 하면서 방송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정말 차악의 법을 지금으로서는 계약되는 이런 법을 자꾸 통과시키고 합의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건 맞아요. 한 고비 넘기고 진짜 이번 연휴에 그 통과가 될 것 같았어요. 합의가 될 것 같았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한 수 접었기 때문에 좀 이게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번에 문자가 분명히 압박이 됐을 거예요. 민주당뿐만 아니고 모든 정당한테.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두고 꼭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YTN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YTN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사실 저희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투표율 95%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 완전히 두 사람의 예언이.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3일간 투표를 하기로 했잖아요. 투표율이 무려 99.8%. 연장도 안 했어요, 투표. 그러니까 이런 거죠. 3일 만에. 투표율이 높았던 거는 서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한 거예요. 서로 열심히 한 명만 반대파와 찬성파가. 딱 한 명 기권하고. 다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근데 정말 질 수도 있었겠다 하는 게 56%만 최남수 사태에.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는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양쪽에 열의와 같은 최남수 사장 찬성파와 최남수 사장 반대파가 서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자신의 투표권을 내가 이기겠다는 그 일념으로 하시면은 우리도 투표율 90% 넘길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율 막 40% 이렇게밖에 안 넘거든요. YTN을 본받읍시다. 네.
그렇게 뜨거운 투표 이제 열의가 일었었고 그래서 무려 이제 99.8%의 높은 투표를 보인 결과 55.6%의 불신임이 나왔습니다. 652명의 직원 가운데 363명이 불신임을 표했고 신임 의견을 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44% 287명입니다. 되게 많아. 네. 그래서 50% 불신임이 넘어가면 퇴진을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남 사장이 투표 결과가 나온 4일날 투표 결과가 나오고 5일날 바로 사퇴의 변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최남 사장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는 논란도 크게 일은 바 있었죠. 됐어 이제 최남수 얘기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분이 이런 분이 공영방송, 그러니까 준공영방송인데 YTN은 이런 분이 방송의 사장으로 올 수 없다는 거를 YTN이 이번에 아주 좋은 본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그것도 저는 YTN 사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더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YTN 구성원들이 그렇게 불리한 상황, 심지어는 이미 KBS, MBC는 다 상황이 넘어갔잖아요, 정상화로. 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이겼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심지어는 총파업한 구성원들은 50%가 안 돼요. 50%가 아니고 한 4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불신임이 있으면 사장으로 될 수 없다는 거를 이번에 YTN 구성원들이 잘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금요일은 막 혼자서 술 마시면서 완전 혼자 파티하면서 막 혼자 너무 기분 좋게 막 술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혼자 막 YTN 보면서 건배하고 막. 그랬는데 다음날 갑자기 그 방송과 합의한다고 술 먹고 푹 자고 있는데 다음날 최건희 기자 전화 받고 손 떨려가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참 이 공영방송, 중공영방송들이 번갈아가면 민원을 괴롭히는 거예요. KBS, MBC 해결되면 YTN이 문제가 생기고 YTN 해결됐다 싶으면 바로 다음날 또 KBS, MBC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요, 사실은 박진수 지부장님한테 문자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이제 또 다시 이사를 YTN 이사회에서 또 뽑아야 되잖아요. 이제 사장을 또 뽑아야 되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들은 이건 박진수 지부장이랑 나눈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이제 언론노조 활동가들이랑 얘기했는데 이제 최남수 사장이 이사래요. 최남수 사장이. 근데 이사는 사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장은 사퇴한 거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사장은 지금 본인이 이제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항상 지금 YTN이 계속 그랬잖아요. 이제 잘 해결됐다, 가장 먼저 해결된 것처럼 보였으나 자꾸 이상하게 돌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저는 그래서 박진수 지부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정말 솔직히 말하면 지금 노사 이걸 다 떠나서 YTN이 거의 그냥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YTN이 지금 여기에서 누구든 간에 또 한 번 실수가 벌어지거나 논란이 되면서 방송이 정상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YTN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미 안 보고 있다. 우리 국민에게 YTN이란 채널은 필요 없다. 그리고 이미 신뢰도를 너무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가 돼도요, 빠르게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조직 내에 지금 말한 것처럼 거의 반이 갈라져 버린 최남수파와 비최남수파가 너무 또 이번에 극렬하게 한계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크게 싸웠던 조직은 사실 그걸 잘 화합해서 가기가 쉽지가 힘들죠.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남수 사장은 정말 나쁜 행동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회사 행위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나가게 될 거. 네. 진짜 있는 진상 없는 진상 다 떨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YTN이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서투른 행동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근차근 짚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민사회에게도 뭔가 그러니까 이사회가 애초에 사람을 뽑을 때 지난번 KBS, MBC 사장 때처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제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생각이에요. YTN 이사회. 그래서 이사회가 이제 아마 신임 사장 사추위를 또 열어야 되기 때문에 긴급 이사회가 아마 소집이 될 텐데
그 전에 시민사회나 구성원들이 사장 선출 방식을 제안을 해야 되는 이게 YTN은 제가 걱정이는처럼 또 이 걱정을 하자면 박진수 지부장도 그런 얘기 했지만 사장 선임 절차가 너무 미실이에요. 근데 이게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역시 이사진에 있어요. 왜냐면은 이사진은 어쨌든 간에 KBS, MBC는 물론 정치권이 이제 임명하는 것처럼 돼버린 이런 기형적인 구조지만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이사회의 주도권을 쉽게 말해서 민주개혁 세력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이 그 전임 박근혜 정부 낙하산 사장들 고대영과 김장겸이 해임이 된 다음에 새 사장 뽑을 때 KBS 이사회, MBC 이사회에서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사장 선임 선출 방식이었어요. 공개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공개로 공개 입찰하듯이 공개로 모든 분들에게 다 원서를 받고 물론 원서는 모든 분들에게 다 받지만 KBS, MBC가 그렇게 사장 뽑을 때 막 공지하면서 막 사장 사장 후보 하실 분들 원서 내라고 한 적은 없죠. 근데 그렇게 이번에 공개적으로 하고 다 토론회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하고 심지어는 국민들이 질문할 수 있게 하고 이걸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YTN이 이번에 최남 사장 뽑을 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회가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한전, KDM, 마사회 이런 공기업들이에요. 그런 공기업에서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이사들이 와서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전 선출 방식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절대 안 하죠.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야가 추천하면 KBS, MBC 이사들은 여야가 추천하면요. 그럼 시민사회 추천을 받아요. 이사 누구 할지. 야당 쪽에서도 그렇게 한다고요. 보수 야당 쪽에서도. 근데 이렇게 공기업에서 그냥 막바로 그냥 자기 기업 관계자들을 이사로 꽂아버리니까 이게 밀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새 사장 뽑지만 YTN 이사회에서 새로운 사장 선출 방식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네. 최남수 씨가 이사라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포함돼 있으니 얼마나 보수적으로 하겠어요. YTN 소식을 연달아서 제가 할게요. YTN이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 대형 사건 터뜨린 적 있었죠. 기억나실 텐데 이게 이제 4월 19일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소문이 돈다. 그러니까 당시에 김경수 의원실 주변에서 취재를 하고 있던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런 소문만으로 바로 속보를 냈던 YTN인데 이게 아주 그래서 여러모로 충격이 컸던 오보였죠. 그래서 YTN도 김은건 YTN 보도국 취재부 국장이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취재부서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가 나갔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파업이라는 비정상적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급박성을 좀 고려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방심의가 열리고 있어요. 저번에 선방심의가 그 이제 종편 재승인 심사에 선방심의 결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황당한 결정 때문에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이 이번 지금 지방선거 심의하고 계신 분들이 보이콧을 선언했었죠. 근데 그럴 수는 없다. 이제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선거심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선거심의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선방심의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김경수 의원이니까 후보니까 이게 선거심의로 들어온 거죠. 무려 이 YTN 오보에 대해서만 198건의 민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선방심의위원들이 중징계를 전제로 논의를 했대요. 근데 중징계 안에서도 경고 그리고 뭐 징계 그 관계자 징계 주의가 가장 약한 건데 이 중징계 안에서도 그러니까 법정 제재 안에서도 수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위원들끼리 논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결론은 이제 주의로 가장 낮은 단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많은 위원들이 중징계를 건의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미정 위원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 징계를 내세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 그냥 취재 기자들끼리 거기서 소문 돈다고 보도 내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관계자 징계 가장 센 의견을 내셨는데 이제 가장 약간 주의 의견을 낸 분들의 그 의견이 좀 이상해요. 이장희 위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보도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오보를 낼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나치게 제재하면 언론 자유 침해다. 이게 그러니까 선방심의는 그나마 좀 세게 한다. 이렇게 제대로 한다는 의견 그 평가가 있는 민원 처리를 하시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럼 선방심의 없애야지. 아니 심의를 하려고 언론 우리 시민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왜 맨날 언론 자유만 그렇게 언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가장 심각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오보예요. 이거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오보잖아요. 오보는 언론 자유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언론 자문을 스스로 침해하는 행위죠. 스스로.
근데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주의로 내려졌습니다. 뭐 아무튼간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네. 종편 재승인 조건에서 선방심의 결과는 제외하겠다. 네. 이런 황당한 결론에 대해서 보이콧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이제 언론 비평지들이 질문을 하고 있겠죠, 기자들이.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이콧 선언하셨는데 일단 그 선방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선방심의에서 우리가 말했던 그 재승인 조건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 요청. 그 요청에 대해서 방통위가 좀 더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선방심의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은 심의가 쌓여있기 때문에 심의를 했고 다음 주까지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종편 심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아까 제가 지금 찾고 있었는데 오늘요 미디어 오늘에 김준경 기자가 단독으로 냈던 기사가 있는데요. 이게 일요일 날 어제 나왔던 그러니까 일요일이니까 그저께네요. 일요일 날 나왔던 보도인데 재승인 조건 당시에 종편 재승인 조건 그 당시에 그걸 넣을 때 종편 재승인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들도 선거방송 심의가 제외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 보도를 한 건 이제 금준경 기자인데 기자 말이 이제 그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사람 A씨라는 사람에게 이제 물으니 종편이 더 이상 심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재승인을 했다. 그런데 정작 조건에서 선거방송 심의가 빠져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누가 선거방송이 빠지는 줄 알았겠냐. 당연히 조건에 포함되는지 알았고 다른 위원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심사위원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심사위원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모두 기억나지는 않지만 심사 과정에서 선거방송을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기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몰랐다. 다 몰랐는데 이거 지금 방통위 누군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말한 것처럼 여기 보도에도 공개적 논의 결과가 아니었고 이 재승인 심사에서 그 선방심의가 빠지는 것은 이것은 실수나 고의적인 누락이다.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금준경 기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낸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종편 그 심사위원이 당시 방통위가 제대로 챙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실수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실수로 누락했거나 네. 누군가가 일부러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뭔가 해결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뉘앙스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이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요. 선방심의하고 완전히 달라요. 조직이. 왜냐하면 그럼요. 선방심의는 선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심의위원회고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 서포트만 해주는 그렇죠. 거지.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죠. 예, 전달하는 것만 하지 조직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선방심의위에서 주의나 뭐 이런 게 나오면 방송통신위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걸 처리해서 뭐 징계를 주고 이런 것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재승인 과정에 넣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저는 그냥 재승인이 답이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얘기를 정관용 방송에서 했거든요. 근데 정관용 씨가 이렇게 들어보더니 이번에는 포기해라. 그러니까 정말 대놓고 그랬어요. 민원연이나 다른 단체도 이번에는 포기하고 재승인 의결을 해라. 그러니까 재승인을 재의결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요. 올해 결과는 못 들어가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종편이 TV조선이 이것 때문에 이 재승인을 요번에 넣자.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재승인이 취소된다? 그러면 가만 안 있고 계속 그렇죠. 재판을 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답은 재승인 의결을 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재의결을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의 방통위가. 근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정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루하루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편에게 마치 종편 살리기 위해서 몸으로 막고 있다. 방통위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거를 진짜 청와대도 알고 국민이 다 알게 되면 지금의 방통위는 정말 굉장히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잘 몰라요. 저도 지금 이걸 이번에 처음에 방송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앞으로는 기회가 있으면 계속 이 얘기를 떠들고 다닐 건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럼요. 얘기를. 진짜 사기극이에요. 사기극. 네. 아니 우리가 종편을 무조건 날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자 이거예요.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방통위가 박근혜 정부 때나 지금이나
자꾸 자기네들이 스스로 세운 자기네들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방통위는 없는 게 나아요. 스스로 그렇게 자기 존재 가치를 부정할 거면은. 그래서 재의결을 하고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사람들은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건 고의적인 누락이건 무엇이 되었던 우리가 그거를 고의적인 누락인지를 밝혀서 막 수사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징계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이제 말씀을 드리네요. 부산일보 안병길 사장의 부인인 박문자 씨가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다 그래가지고 지역 시민단체들과 역시 그 노조들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연 뭐 이거 상식적으로 공정성이 이제 생명인 언론사 사장의 배우자가 출마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부산일보 구성원들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예. 심지어는 지금 이게 확정이 됐어요. 5월 2일 날 부산 해운대구 제1선거구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이분이. 네. 부산일보 사장의 부인이. 그렇죠. 이분 재밌는 분이네. 2015년과 12년에도 재보궐선거에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했는데 떨어졌대요. 네. 근데 이번엔 또 됐네. 아무튼 뭐 진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네, 핵심은 아무튼 부산일보 사장이 보도를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공정보도 해라라고 말을 했대요. 분명히. 그게 지금 이 보도의 핵심이라서 부산일보가 열심히 그 사장 사모님의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팍팍 보도를 해주시기 바란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부산민원연이나 그다음에 부산일보 지부나 전부 다 아주 강력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이슈가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오히려 서울은 큰 이슈가 아닌데 부산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큰 이슈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단톡방 같은데 이게 엄청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폭풍이 막 불고 있는데 사람들이 부산일보를 우리가 사실 많이 안 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게 부산 쪽에서 아무래도 감시를 해서 이걸 계속 알려주셔야지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호시탐탐.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고대영 사장의 부인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 언론사 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행보가 굉장히 주목을 받아요. 심지어 사장을 그만두고 뭘 해도 주목을 받는 판에 현 사장의 부인이 이건 상식적으로 좀 그런 일이죠. 아무튼 사모님 비호하지 마시고 열심히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나쁜 보도 스크랩 봉우 씨가 뭐 하나 해보시죠. 제가 요새 우리가 종편팀이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이 채널A입니다. 네. 지금 종편 생태계에서 채널A가 최상위 포식자다. 네. 가장 세다. 진짜 채널A는 거의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조선과 MBN은 납작 엎드린 감이 사실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네. TV조선은 뭐 이제 편성표도 제가 볼 땐 종편 중에 JTBC를 제외하고 이제 JTBC만 거의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활동을 오랜 기간 하고 있죠. TV조선이 그나마 그런 노력을 조금 하는 척해요. 왜냐하면 이제 시사 프로그램도 많이 줄였고. 그런데 채널A는 거의 뭐 지금 그런 움직임이 없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이라든가 왜곡과 TV조선에서 하던 걸 우리가 하겠다. 예. 뭐 모르겠어요. 이게 생존 전략인지 한번 어차피 죽을 거 막 나가보자 뭐 이건 건지.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열심히 보고 있는데 채널A가 배현진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배현진 영입됐을 때도 제가 이상해 같은 편인데 딱 봐도 같은 편이구만. 그럼요. 제가 배현진 씨가 자유한국당에 영입됐을 때도 똑같은 주제를 한번 했어요. 너무 띄운다고. 지금 장난 아닙니다. 채널A가 정말 진짜? 기승전 배현진이에요. 헐. 정말 그런 수준인데 채널A가 이제 배현진 씨가 송파을로 나갔죠. 저희가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그러니까 한 열흘 9일 정도 됩니다. 송파을 관련해서 채널A가 얼마나 다뤘는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그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서 9일 동안 송파을만 다룬 게 송파을 재보궐선거만 다룬 게 27분입니다. 27분인데 놀랍게도 그중에 무려 22분이 아니네. 18분이 27분 중에 18분이면 꽤 되죠? 뭐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한 66%, 한 70% 됩니다. 그게 전부 배현진이에요, 그냥. 아시겠지만은 거긴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바른미래당 박종진, 다른 후보들이 있는데 27분 중에 18분이 다 배현진이에요. 그냥. 나머지 9분 중에 4분이 최재성, 5분이 바른미래당. 예. 일단 수치적으로 배현진 후보만 줄기차게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용 보면은 배현진 후보의 SNS 행보, 배현진 후보 공식 출마 선언, 배현진 후보 수상 경력 과장 기재 논란, 이거 아시죠, 뭔지? 예. 배현진 후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재밌는 것은 채널A 진행자들의 태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배현진을 좋아한다는 게 티가 난다는 거예요. 진행자들이? 예, 패널이 문제가 아니에요. 패널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기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현진 후보의 수상 경력 과장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채널A 뉴스탑10 4월 25일 방송에서 정성희, 이 정성희 논설위원 누군지 아시죠? 네. 이 동아일보에 맹활약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금상과 은상의 차이는 사실 굉장히 큽니다. 받아들이기에. 네. 그런데 저는 저 기억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좀 과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과장하는 그 버릇은 네. 사실 배현진 아나운서가 9시 뉴스 메인 뉴스 앵커를 했는데 진실과 사실을 전달하는 네. 그 언론의 어떤 최전선에서 그 뉴스를 알겠습니다. 전달했던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정상적이야. 네. 그랬는데 이랬더니 진행자인 황순욱 앵커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을 뚝 끊어요 중간에. 정성희 씨가 말을 하고 있는데 뚝 끊더니 그 뉴스를 알겠습니다. 전달했던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본인의 경력을 살짝 그렇게 과장했다는 것이 한편으로서 예, 충분히 공감은 하고 이해는 되지만 과장했다라는 것은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성희 위원님의 얘기도 수용은 하겠지만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거짓말을 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그 정도까지는 좀 말하기 어렵지만 과장한 건 맞죠, 솔직히. 그치. 거짓말을 과장한 거죠. 그러니까. 네. 과장한 거지. 정성희 뉴스팀장이 과장했으니까 과장했는데 그거를 뭐 기억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황순우 앵커가 중간에 치고 들어와가지고 과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라고 정정을 해준 거예요. 아니 그건 사실인데 과장한 게 사실인데 자기가 뭔데 그걸 정정해주고 그래. 황당하죠. 황순우 앵커가. 그러니까 배현진 앵커가 수상 경력을 과장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진행자가 지금 정정을 한 겁니다. 아예 속 터져.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 진행자가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사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래요. 황순우 앵커가 이번에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라는 분이 패널입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배현진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너무 이게 긴 시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비판적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도 소종섭 씨도 뭐라 그러냐면은 배현진 후보가 뭐 이렇게 활발하게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방송사에서 메인 앵커를 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만 이렇게 알려져 있지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부각된 건 없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떤 지지도라는 것은 이제 거의 그냥 이게 뜬구름같이 흩어져 있는 지지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을 모으려면 조금 더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색깔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합니다. 이랬더니 황순우 앵커 또 나와요. 또 말을 끊더니 알겠습니다. 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비판적인 얘기를 해서 뒷부분에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 시간 분배를 잘 해야 되니까요. 예민한 부분이어서 다음 후보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좋은 얘기 왜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황순우 앵커가 노골적으로 배현진 후보를 굉장히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네. 진행자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사실 빼박이에요. 그러네. 시사 토크 종편에서는. 왜냐하면 패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판하니까 지금 종편이 어떻게 해요? 여야 균형을 딱 맞춘단 말이에요. 패널에서는. 근데 진행자가 이렇게 한다? 이거 빼박이에요. 이건 무조건 심의 넣쳐요. 우리는. 패널이 무슨 편파적인 얘기하면 저희가 앞뒤 전후 맥락을 다 봐요. 예전과 다르게. 왜냐면은 얘네들이 자꾸 균형을 맞췄다고 하니까 이제 심의를 넣어봐야 다 기각된다고요. 근데 진행자가 이렇게 하면 우린 땡큐죠 사실. 앞뒤 문을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넣으면 돼. 배현진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다가 진행자 황순우 씨가 최재성 후보 얘기가 잠깐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내요. 이게 뭐야? 엄청 편파적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현진 후보만 띄우는 게 아니고 채널A가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그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의 로고송만 21분을 방송합니다. 로고송? 심지어 로고송을 풀버전으로 다 튼 적도 있어요. 놀랍죠?
3월 26일 날 처음 그 로고송 발표된 날. 이게 그 논란의 그 아기상어예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어줬어요. 풀 버전으로. 근데 같은 기간 민주당도 같은 기간 저 로고송이 나왔거든요. 9분 방송합니다. 9분. 근데 이 9분 21분 대 9분인데 이 9분은 자유한국당은 계속 그 노래를 틀어주면서 계속 그 노래를 설명해요. 뭔지 아시겠죠? 계속 노래 틀어주면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어떤 전략에서 이걸 선택한 것이고 가사는 어떤 내용이고 재밌지 않습니까? 막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기상어 무단 사용 논란도 잠깐 소개는 하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합니다. 근데 민주당 로고송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하다 그냥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민주당에서 이러이러한 로고송을 냈습니다 하고 바로 가수 홍진영 관련 가십으로 넘어가요. 어떤 식의 방송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띄우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종편들이 요새 자꾸 핑계로 내는 여야 균형 맞추고 있다? 이런 거에 완전히 반하는 사례죠. 이것도 빼박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다른 종편에서 보이지 않는 행태들이에요. 이런 행태가. 네. 채널A만 유독 자유한국당과 배현진을 거의 난 이제 모르겠다. 니들이 뭐 자르려면 자르고 말라면 폐가하려면 말하라. 거의 이런 식이에요 지금. 네. 막 나가는 거죠. 지금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들은 바에 따르면 우리가 2위로 밀렸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넣는 순위가 보수단체가 1위래요. 보수단체가 아니랍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본인들이 1위래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종편이 편향적이라며 자신들에게 너무 불리한 내용을 방송한다며 이번 보고서 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 공문으로 보내줘야겠다. 채널A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를 위한 방송은 채널A야라고. 자유한국당 기관 방송이에요. 이 정도 되면. 네, 그잖아요. 네.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심의를 많이 넣는데요. 이게 저희는 이제 하도 기각이 되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넣거든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그냥 다 넣는 거거든요. 네네. 그야말로 그냥 무조건 그 막 기계적 균형을 깬다 생각하면 무조건 넣는 식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또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라는 이런 거 하면 지금 보도 보면은 그 약간 조롱하는 식으로 보도하면, 그러니까 말하면 다 심의 넣겠다라고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아예 성명을 냈어요. 특히 폭행 사건에 대해서, 김성태 폭행 사건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불쾌하면 심의 넣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에 대해서 조금 선정적인 보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는 하는데 자유한국당 논평 보면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단식 중단 하나 이런 식으로 제목 뽑은 것도 다 잘못됐다는 거야. 다 넣겠다는 거야. 당연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행을 받았으니 폭행을 당했으니 단식을 중단할 건지 여부가 이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이게 조롱이라 이거예요. 지금 내는 거 보면. 아니 근데 갑자기 감수성이 높아지셨네. 그러니까 그렇게 조롱이 뭔지를 그렇게 당해봐야지 꼭 조롱이 뭔지 아나. 참 좀 그때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었대? 그러니까요. 그렇게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고 그럴 때 자기들이 하는 그런 교통사고냐 이런 햇소리하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어떤 언론사에서 헤럴드 경제일 거예요 아마. 네. 거기서 이제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행당한 이 사태에 대해서 댓글 반응들이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짧게 요약해서 올렸어요, 기사로. 네.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자극적인 댓글을, 김성태 원내대표를 모욕하는 댓글들을 모아서 보도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민원연이 예전부터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정말 수도 없이 요구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세월호, 백남기 뭐 여러 가지 그 국가폭력 사태가 있을 때마다 TV조선 이런 데서 자기네한테 유리한 댓글 이런 거 모아가지고 막 백민주아 씨 모욕하는 막 이런 왜곡성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가 그 댓글 내용도 잘못됐지만 너네한테 유리한 댓글들 취사 선택하는 거 잘못됐으니 아예 댓글 보도하지 마라. 도대체 왜 하냐 이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보도잖아요. 거의 이건 취재라고 볼 수도 없는.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이 자기네한테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아무튼 간에 갑자기 이 인권 감수성과 그 다음에 언론 자유에 대한 감각이 확 불타오르고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황이 뭐 아무튼 열심히 저런 이런 지적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조롱하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잘못됐죠. 네.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원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그러면은 오늘 대댓글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네. 자, 미련 곤태님께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방송 잘 들었습니다. 진짜 조중동 계열은 민원연 스파르타 교육이 필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스파르타 교육 안 받습니다. 네. 이 NG컷의 처장님과 봉봉선님 활약이 적네요. 그만큼 프로 방송인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했는데 저는 요즘 아무튼 NG를 잘 안 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2번 나오고 있어요. 여긴 3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회장님은 CBS 나가서 셀럽이 되었고 봉봉선임 활동가는 OBS 가서 셀럽이 되었답니다. 그건 셀럽은 아닌데. 아니고요. 예. 우리는 아직 셀럽은 아닙니다. 처장님은 좀 셀럽이 왔습니다. 아닙니다. 처장님은 심지어 영화관 가도 영화관에 팬들이 있어요. 뭔 소리야. 놀라운 일이죠. 예. 자, 저는 저희 가족들도 잘 못 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셀럽은 아닙니다. 예. 통과제리 스페셜이군요. 오늘은 했습니다. 네. TNO님도 NG컷은 곧 유부쇼다. 거의 NG컷의 90%가 유부장님인데 가끔 나오는 봉봉은 처장님의 산호애처럼 사는 근황이 빼꼼히 드러난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근황이 나왔을까? 궁금하다. 제가 참말로 산호비에서 많이 탈피했는데 아직 노예 문서를 못 해가지고. 네. 우리 문서 있었어? 노예 문서 이제 계약서를 태워야죠. 네. 4440-0416님께서 연휴도 훅 지나가네요. 휴일에도 방송을 올리신다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휴일에는 그냥 넘기셔요. 그래서 내일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지 않을까요? 날씨가 너무 좋아졌네요.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레이니 칠세님이 일단은 NG컷이 너무 짧아서 강력한 불만이라고 하시고 네. 근데 저희가 일부러 NG를 낼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어떤 때는 길고 어떤 때는 짧습니다. 예,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YTN 전문가 이봉호 활동가의 비관적 예상이 기분 좋게 틀렸다고. 저도 기분 좋습니다. 예, 저도 좋고 PD님도 공산당이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투표율 95%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관심이 높으면 투표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 많은 거 저도 배웠습니다. YTN이 승리를 쟁취해서 너무 기쁘다고, 너무 기쁘다고 또 레이니 칠세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다들 뭐 비슷비슷한 TNO님이 마지막에 월요일 방송 기대 안 했는데 월요일 분까지 녹음하셨으려나 벌써 궁금해지네요 했는데 지금 굉장히 뿌듯해하시겠군요. 아무튼 유 부장님의 약간 입을 덮어쓰고 해주는 듯한 MSG 3스푼 정도 탄 것 같은 미디어 스크랩이 중독성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저희 이제부터 모니터가 이렇게 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개 발표하고 지금 봉우 씨 것도 사실 아직 안 나간 보고서들이 많아서요. 이번 주에는 아마 미디어 스크랩보다는 나쁜 보도 스크랩에 방점 찍어서 가도 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중요한 스크랩 특히 방송법이나 좀 어려운 YTN 문제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더 모니터에 치중해서 그렇게 저희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